대한민국 트로트 무대 위에서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짓던 한 남자, 김용빈.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빛나는 스타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그의 가족사, 그리고 7년간의 침묵 끝에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용빈은 왜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철저히 침묵했을까? 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함께한 MC와 게스트들, 심지어 방청객들까지 눈물을 흘렸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었던 비밀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였다. 김용빈의 친부는 1990년대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천재 작곡가 A씨였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음악계를 술렁이게 만들던 인물.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전설로 불렸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스캔들과 무책임한 사생활로 얼룩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대중은 그를 천재로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한 인생을 살았던 논란의 인물로 떠올렸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진짜 A씨라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누군가는 이제야 김용빈이 힘들어했던 이유를 이해한다며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빈의 어머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A씨와의 만남은 짧았고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 한마디는 어린 김용빈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야 했던 그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밝은 척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의 마음속엔 늘 공허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대중은 김용빈이 한때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단지 무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처참했다. 공황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출생의 비밀과 친부의 그림자였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의 시선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마이크를 잡는 손은 떨렸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혼자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7년 전, 김용빈은 친부 A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는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궁금증이 있었다. 결국 그는 병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이미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천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사람의 초라한 노인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김용빈은 무너졌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고 분노와 미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는 김용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피해 인연. 그는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7년간의 침묵 끝에 김용빈은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고백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사랑했고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MC조차 말을 잇지 못했고 팬들은 방송 직후 SNS에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와 정체성을 직면하는 순간이었고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김용빈이 최근 발표한 자작곡 그 사람은 사실 친부를 향한 편지였다. 처음 이 곡이 나왔을 때는 가사가 모호하게 들렸지만 고백이 공개된 이후 팬들은 곡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노래는 다시 역주행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가사를 되새겼다. 팬들은 말했다. 이제야 이 노래가 이해됩니다. 그의 진심은 결국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용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제 노래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는 팬미팅과 전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서전 출간과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은 이제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대 위의 밝은 미소 뒤에 감춰졌던 충격적인 가족의 진실. 그것은 김용빈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고통과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며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인생을 노래로 증명한 진정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다. 해외 팬들의 시선은 놀랍도록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베트남, 태국, 일본, 미국, 멕시코, 아랍권 커뮤니티까지 번진 팬포럼과 라이브 채팅에서는 그의 노래가 우리를 구했다라는 감상과 함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성공을 누려야 한다라는 응원이 쏟아진다. 국제 팬들은 김용빈의 수입 구조를 세밀하게 추적하며 응원의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공연 부문이다. 해외 팬들은 무대 직캠 조회수와 예매 오픈 직후 매진 속도를 근거로 단독 콘서트와 팬미팅, 축제형 라이브가 그의 핵심 현금 흐름이라고 본다. 좌석당 평균 단가와 객석 점유율, 지역별 임대료와 프로덕션 비용을 감안해도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남는 구조라는 분석이 주류다. 두 번째는 음원과 영상 플랫폼 수익이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월간 청취자 수, 구독형 수익 배분 구조, 그리고 유튜브 재생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점을 근거로 팬들은 저작권료와 퍼블리싱 수익이 분기마다 의미 있는 현금 인플로를 만든다고 본다. 세 번째는 광고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이다. 생활 밀착형 제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축제 홍보대사 등 이미지 친화적 파트너십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팬들은 단발성 모델료뿐 아니라 기간형 캠페인, 성과형 보너스까지 포함한 총계약액이 체감상 크게 커졌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는 굿즈와 라이브 커머스다. 응원봉, 포토북, 사인 폴라, 한정판 바이닐, 의류 라인까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객단가가 올라갔고 무엇보다 해외 배송을 감안해도 리피트 구매율이 높다는 점이 수익의 복리 효과를 만든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섯 번째는 OST와 컬래버 음원이다. 드라마, 예능 삽입곡으로 재조명되는 트랙들이 스트리밍 롱테일을 만들고 피처링 작업을 통한 선지급료와 정상 구조가 안정적인 보탬이 된다는 평가다. 이런 분석을 종합한 국제 팬들의 공통된 결론은 무대와 저작권, 광고와 굿즈가 각각 계절성을 지니지만 상호 보완되어 연간 기준으로는 큰 변동 없이 우상향이라는 것이다. 자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팬들은 김용빈이 현금 흐름을 소비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배치한다고 본다. 작업실 겸 스튜디오 환경 구축, 콘텐츠 제작 장비 확충, 송출 시스템 고도화 같은 무형 유형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일부 팬은 안정성이 높은 도심권 아파트나 오피스텔, 소형 상가 지분 등에 분산 투자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지만 동시에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선을 긋는다. 중요한 것은 추정치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창출한 가치를 스스로의 예술과 미래로 환원하고 있다는 방향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